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실 강희순 의원님 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희순 의원입니다. 오늘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상포진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의한 질환으로 감염력은 없으나 노인에게 발생하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하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질병으로부터 고통, 감소 및 비용이 많이 들어 접종을 못하신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총 인구의 60%를 접종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12명에 대해 접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대상포진 접종 희망자에게 접종을 실시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포진으로 병원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국민이 1,053명이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예방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별천지 하동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제3조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 안 제4조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안 제5조의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종기록 등록 관리, 안 제7조와 제8조의 한수조치 및 위탁 의료기관, 안 제9조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이며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 또한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는 재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8월 22일 강희순 의원의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대상포진 발생 비율이 높음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이 되고 그 외 지원 대상자는 약품비는 지원이 되고 예방접종 시행비는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복지 차원에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백신과 시행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단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4조 3항에서 명시한 국가 예방접종 전환 관련 대상포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정 여부가 내년 정도 윤곽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이행 여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보건소에 우리 담당 과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과장님 자리 좀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발언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접종이 불가능한가요? 내년에 하는 계획은 보건소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년 1차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 계획을 다음 하고 차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는 한 812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비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 대상이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왜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주죠? 이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한다라는 말은 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그런데 왜 위탁을 주시냐고요? 이게 민간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하는 걸 다 가지고 오면 민간에도 사실은 또 어느 정도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아끼고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예를 들면 예산이 보건소에서 그 약을 사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예방을 해 드리는 거랑 바깥에 병원에서 하는 거랑 비용 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시행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 약 2만 원 정도. 그 왜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까지 줘야 되냐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에 그렇게. 저희는 병원 자체가 우리 하동군이 지금 아무래도 노인 연령들도 많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나 이런 분들이 꾸준히 병원에 있어서 병원이 힘들 것도 없고 갑자기 네. 이제 지금까지 보건소에 사실 안 했고 민간 의료기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건소에 공공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른 국민을 위해서 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사실은 전체 예방접종을 민간으로 계속 저희가 이양을 시키고 있는 그런 방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보건소에서 하던 것도 지금은 민간으로 다 지금 이제 좀 더 사실은 안전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그럼 안전하지 않는 거를 내년에는 국민한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거 왜 말이 안 국가 맞는 방향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절감도 된다고 했고. 근데 왜 자꾸 예산을 조례 지금 현재 발의하시는 분 눈치를 보면서 답변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시행비 본인 부담금은 네.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금 조례는 그렇게 네?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접종비 외에 시행 비용은
내년이 아닌 그 내년부터, 이제 그 후년부터는 본인이. 그러니까 약은 네, 저희가, 특정 그런데 약간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진 않아요. 약은 똑같이 그 비용은 네, 듭니까? 네, 약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약 사는 것만 내년에도 들고 네. 그 후 내년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방 접종을 해 주는 분들 그만 늘어나는 거지. 네. 그런 맞습니다. 본인 부담을 한다, 본인 네, 부담이 네,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8조에 보시면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 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 접종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하동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두에 예방접종 위탁 계약을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비용을 드려야 되니까 약값을. 네, 네. 그런데 이게 하동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다 위탁 계약에 체결이 되는 의료기관입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계약이 전체 의원 18곳 중에 15개소가 지금. 세 개는 왜 계약이 안 있고, 되죠? 그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고, 그 접종 약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접종 여력이 돼야 하기 냉장 때문에. 뭐 이런 네, 네. 시설이나.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차후에 예를 네. 들면 일단은 예를 들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하동군에 소재한 모든 의료기관을 말한다. 네. 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그 병원이 그 약이 이게 안 되는 데면은 거기서 안 놔주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되는 병원을 안내를 하거나 글로 네. 가겠죠. 네. 그런데 왜 굳이 그걸 안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몇 개 의료기관? 18개소. 18개소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차후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군수님이 별천지 하동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인구 유입과 그 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봤을 때 차후에 의료기관도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하동군에 소재한 의료기관보다는 하동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모두를 저는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 예방접종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당초에 매년 그 위탁 의료기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그렇죠. 하고, 저희가 가서 정말 접종이 가능한지 냉장고 상태나 의료인이나 이런 접종이 가능한지를 다 점검을 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위탁 의료기관이 되어 있으면 접종이 일단 가능한 곳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일반 접종을 하면 오히려 안전에도 또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안과나 이런 데도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사를 만일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이건 뭐 순서 자체가 신청을 먼저 네네. 신청 매년 후 신청을 예방 접종이 되는 네네. 겁니까? 매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인정이 되어야 위탁 의료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절차가 있는 거죠. 그 네. 예를 들면 그 포맷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는. 네네. 예, 과장님 시설이 답변하시느라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또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동군이 재정이 있다면 정말 하동 군민 모두가 이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동군의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예산을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의를 조례를 했을 때는 그나마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답변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한 사람은 아닌 또 과장님을 직접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 좀 유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이거는 의료에 관련되어 있고 이건 전문종사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과장님을 질의대에 모셨습니다. 이해 예. 바랍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현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매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치매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이미 운영 중인 하동군 치매 안심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치매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의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의 치매관리 지원 대상, 안 제6조의 치매관리 지원 비용, 안 7조의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 안 제8조와 제9조의 비밀 누설 금지와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치매관리법이며 기획예산과 건강정신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은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건강정신과에서는 재정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6월 27일 김민현 의원의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1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치매 예방과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관리법이 규정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 시행 지원과 치매 가정에 대한 부담과 노력 등 필요한 시책을 군수가 마련토록 한 사항과 기운영 중인 치매 안심센터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리 정전에 이바지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 정당성 등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간사님. 오독사가 해가지고 finance만 하겠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제안 설명 관계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잠시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신미성을 향상을 통한 지역 정체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김민현 의원님께서 제안 요청하신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대로 민관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14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다른 시군 입법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지와 홈페이지 그리고 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간담회 관련 사항은 앞서 주요 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초회기체 심의회는 8월 23일 권한 가결되었으며 규제심사에서도 심사대상 규제 사무가 없고 이용 축에는 민간 소요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이천부하였습니다. 성별 인용 평가 분석에서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여성친화도시 성지정책 분야를 추가할 것이 제안되어 수용하였으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하동군 민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하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9월 1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검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이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도시에 걸맞는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역할을 하동군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위원 중 공공디자인 업무와 연관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의 추가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공디자인과 관련 하동군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 상징물, 상징색, 공동브랜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 관리하는 다양한 공간, 시설, 용품 등의 우리군 고유의 정체성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이제 하공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파워시켜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역할을 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저는 폐지만 시키면 뭐 문제 없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통합위원회도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사위원회들끼리는 그럼 유사조례를 지금 그 경관심의위원회 이 조례에 다 삽입을 다 시켜놓은 게 예, 다 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예 다 들어가 있고 예. 이 부분만 이제 삭제만 시키고 하시면 되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희수 의원님. 예,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경관위원회는 없어지고 이게 생기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관 조례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 하동군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사 조례거든요? 예, 맞습니다. 단 하나, 예,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위원들은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저기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 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거, 제 밑에 보면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 저는 지금 다른 거는 다 안 보이고 제가 지금 경관조례도 보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단 하나, 지금 4에 보면은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거를 설계를 공모로 해서 지금 채택을 하시고 계시면 뭐하러 이거를 만드십니까? 일단 그럼 제외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설계 공모는 지금 이제 그 법상에서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미만의 거는 없거든요. 1억 이상은 예, 예. 그게 법적으로 돼 있다는 예, 말씀이죠? 예. 어느 법에 의한 건가요? 예,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이제 설계비가 1억 넘어가면은 아, 공모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설계 공모도 우리 같이 하동같이 작은 데는 큰 도시는 모르지만 사전 도모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예, 뭐 이것 또한 예를 들자면 예. 설계 공모에 의한 거지만 지금 분명히 디자인 그 위원회도 전문가 집단으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설계 공모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뭐 설계 공모는 그거 자체가 공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채택을 하고 말고는 또 우리의 어떤 내부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예외 조항으로 두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 공모에 의해서 이제 일반 이거는 건축물인데 건축물 같은 경우 설계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 그 같으면은 그 기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 설계 예. 목적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공모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해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거는 빼고, 왜냐하면 설계를 공모를 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나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그런 건물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디 저기 미국 사는 사람이 설계 공모에서 당선이 됐는데 하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어찌됐든 그 기법과 그걸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된 걸 가지고 짓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게 하동에 어울리고 필요한 거는 하동 국민이 선택하고 하동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인 하동군 의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동군 경관조례에 따라 심의 자문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차피 경관조례든지 공공디자인조례든지 둘 중에 뭐 하나가 없어지든지 경관공공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러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수하지 않는 거는 경관조례로 가가지고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은, 그, 수정조례 안에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하동군 의회 의원이 포함이 됩니까? 경관위원회에는 지금 위원이 어떤 위원님이 계십니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공공위원회는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관위원회도 그렇고 공공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업이 보면은 거진 답니다. 하동에 지금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 사고 짓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 어떻게 하동군 의회 의원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까? 이 대단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은 일단 무소의 권력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제 위원회 자체를 그걸 포함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조례 안에 넣어주십시오. 위원 자체 위원 중 하동군 그 의회에 의원 1명을 포함한다. 알겠습니다. 위원 자체를 지금 어차피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그 수정 조례 안에다가 포함을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관조례위원회에도 위원이 안 들어가 계시면은 그 조례는 저희가 바꾸면 되지만 과장님께서 임의로 우리 위원님을 한번 위촉을 해서 포함이 돼서 이런 권한들이나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것들을 같이 결정할 수 있게끔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번호 제78호 하동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정치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하동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유형은 지역 특화 재생 사업으로 지역 자산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하동 읍내리 1원의 동교, 서교, 중앙 1, 2 마을이며 사업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104억 8천만 원, 도비 14억 원, 군비 56억 원, 그리고 부채 연계 사업비 118억 5천만 원, 민간 부분이 6억 7천만 원으로 총 300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사업비로서 변동 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체는 하동군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읍내리 주민협의체 등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킥컬처, 크리에이터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킥컬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업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라는 뜻입니다. 다음 기준 사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나온 의견 제시의 검토 결과입니다. 김민현 의원께서 주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단어로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단어를 중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음 김민수 의원님께서 로케이션, 빅카그리 조성 등은 이미 군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으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개최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주민 35명, 전문가 패널 4명을 모시고 하동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주요 의견으로는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지역 주민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관내 업체의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차와 관련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고 하동을 떠난 40대 장년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접목하기를 바라셨고 도시재생 사업 성격상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행정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가 집단으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요 의견으로는 하동읍 주거 환경이 매우 노후되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하셨고 모노레일을 설치하여서 하동공원과 읍내 시가지를 연결하고 하동공원의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기간 종료 후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지원이 사라질 경우 사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영업자의 지원과 창업하는 청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지역 특화 재생 공모를 신청하고 11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12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면 국비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재생 특화 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은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 5페이지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첫 번째 특화 공간 조성 사업에서는 3개 파트 총 27억 3,400만 원이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 특성화 사업에서도 3개 분야로서 141억 2,600만 원이 마지물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부채 연계 사업에서는 17억 5천만 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문화 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분야도 3개 분야로 나눴으며, 마중물 사업으로서는 6억 3,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채 연계 사업으로서는 101억 900만 원이 계획되었으며, 민간 참여가 6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하동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9월 1일 하동군수부로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건은 하동업 읍내를 이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지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며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2.7%를 차지하는 등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빈집 발생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기준 중 2개 기준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만 인구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우리군 현실에서 중심지인 하동업 기능의 급격한 쇠퇴를 막고 혁신적인 인구 소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획 수립 시 수요가 있으면 건물 신축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좀 더 발굴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시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재생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시 재생사업, 청년 지원사업, 정부 공모사업, 민간기업과 연계 추진은 본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와 역할 정대가 활성화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동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본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건은 도시 재생을 통해 인구 소멸을 막고 매력도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 취지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올해 하동군 예산이 어떻게 되죠? 대략. 과장님, 일단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생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떤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 재생이 예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있었죠? 예전에는 이게 도시 재생이 아니라 이 비슷한 사업이 과장님은 아실 텐데. 정부에서 어떤 사업 명으로 내려왔죠? 이런 사업들은? 도시 재생이 전에 중심지 사업 전에. 개발 사업. 활성화 사업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아니고 개발 사업으로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하면요. 이 도시를 재생을 시키는 게 건물을, 야, 오래된 건물을 사서 다시 지어가 아니거든요.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멈추지 않게 심폐소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동의 도시재생을 주로 신축을 많이 하시죠? 뭐, 워낙에 또 오래된 도시기도 하고,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어놓은 건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의원님 검토에도 돼 있는데,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좀 더 발굴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시키는데 저 정진을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국비만 받아오고 군비가 안 든다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같이 올라가서라도 이 사업을 좀 되게끔 해달라고 하겠지만 이 어려운 형편에 저희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지원 사업, 청춘 아지트 달방 사업, 또 뭐 많이 짓죠, 저희. 그런데 지금 그것도 청년이에요. 대상자가 청년이죠. 그러면은 미래전략 담당팀에서도 청년을 위해서 사업을 몇백억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추 7천억이라면서요. 앞으로 300억. 그랬을 때 청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계획을 잡아내서 실제로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렇죠. 예. 이름을 청년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예. 우리가 예.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의 시정을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좀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없는 청년보다는 이는 60대 뭐 퇴직자, 도시의 퇴직자를 위한 뭐 도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도시가 안 하는 것 좀 해봅시다. 정말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미래 전략 담당 TF팀에서 청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좀 우리는 뭐 우리 이과는 그래도 야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스트릿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왜냐면 지금 있는 우리 지금 60대 이상 노령 인구가 지금 거진 인구의 60%인데 60%가 잘 살고 행복하면은 엄청 행복한 곳이에요. 저희들도 실제로 이제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교수님 입에 맞춰서 청년 좋아하니까 청년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군신께서도 이 이름에 대해서는 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름을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여기 있는 그 영어 단어 우리 왜 어르신들 많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전체적으로 변화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그림 거리 뭐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아트 로드 캠퍼스. 과장님도 설명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떠듬떠듬 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한테 이해를 해달라면 그럼 본인도 숙지하지 못한 단어를 가지고 사업을 명칭을 해놓고 아트위크 플랫폼. 이거 웃기잖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됐어. 일단 순환을 좀 시키고. 뭐 차마실 예술여행 활성화 사업 해놓고 뒤에는 티컬처 예술여행 패키지. 너무 유치해요 이거. 남의 볼까 무서워요. 이런 거를 통일을 해주세요. 그냥 순수하게 한국어를 쓰든지 아니면 진짜 영어로 쓰세요. 그렇게 뭐 똑똑해 보여서 이게 당선이 된다면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일단 이거는 저희들도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하동 군에 맞게끔 하동 국민이 이해를 하고 하동의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게 탄력이 붙고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도 빠르고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 언어 통일을 좀 해주시고요. 이거 저기 뭐야 정보에 올리는 걸로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수 의원님. 예, 아까 질의를 바탕으로, 이거는 저희 하동읍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어르신들도 많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읍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를 조금 올리시기 전에 좀 더 한 번은 이거를 좀 잘 해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무조건 우려보다는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지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이거를 이 세부 사업들을 만지셔서 좀 터치를 하셔서 하동구의회에 뭐 서류로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그 공모에 신청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이제 찬반 이제 됐을 때 거기 이제 동의가 돼야만 이제 원래 공모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 공모 신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차후에라도 언제 공부하시? 이번 9월 10일 그러니까 도시재생 이 지역을 그냥 이 곳으로 정해버리신 거잖아요. 이거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곳은 바뀔 수가 없어요. 저 곳은 활성화 계획 구역이 지금 그 구역입니다.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저 화산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쪽으로 가야 되고. 아, 우리 동네 살리기 그거는 쪽으로. 내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동의가 돼야만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 자체는 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라거나 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 지금 바꿔나가겠다. 예, 저희가 또 이거 우리 그 사업 발표하는데 우리가 읍사무소에 갔었는데 끝까지 참 읽지는 못했지만 예. 거기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또 하동의 이장님들이시고 관심 많으신 분들인데 예. 그렇게 공감을 하시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분들도 잘한다 하동군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계장님이나 애쓰셔서 그런 분들의 공감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사업이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제가 동광동 도시재생을 지켜보면서도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번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풍에 돛단 듯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오지 않는 청년을 위해서 솔직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지역 청년과 뭐 지역 우리 뭐 어르신들을 위한 뭐 하여튼 조금 더 글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뭐 자세한 이런 거 뭐 설계서를 보실 겁니까? 그냥 용어 자체거든요. 그 영어에 좀 따뜻함이 묻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화 재생이다 보니까는 이제 동네 막 그냥 준비하고 하시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이게 특화적인 소재가 또 들어가야만 또 되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참, 이 그 계획 안에 영화관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또 영화관 짓지는 않죠. 예. 지금 영화관은 하나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어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의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하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계속 최종적으로는 만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마다 좀 보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다시 정리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미옥 보건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별표로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이고 입법 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16일 의원 간담회 보고 시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8월 23일 조례 규칙 심의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9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9월 1일 하동군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검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34조 1항,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본 조례 제1조를 정비하고 아울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전문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